하늘에서 떨어지는 유성, 대규모 멸종을 맞이할 수도 있는 아주 큰일입니다. 하지만 인간이 생존하고 있었던 기간 동안에는 그런 큰일이 없었죠. 소소하게 유성이 지표면까지 떨어지는 경우는 종종 있었지만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은 일들은 지금까지는 많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인간이 만든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길 판이네요. 중국에서 만든 8톤짜리 우주정거장 텐궁이 지구를 향해 낙하 중이라고 합니다. 참, 어이가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죠. 안녕하십니까. 점검 세상 보기의 점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텐궁은 2011년 중국에서 쏘아올린 결코 작지 않은 우주정거장입니다. 타이어 버스와 비슷한 크기, 우리 지금 시내에 돌아다니고 있는 버스 있죠. 602번 버스라던가 뭐 그 정도 버스와 비슷한 크기라고 합니다. 길이 10m, 폭 3.4m 정도의 물체라고 하네요. 이것이 지금 지구를 향해 조금씩 낙하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현재 위기 상황입니다. 매우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무려 3600분의 1의 확률로 이 거대한 우주 쓰레기가 우리나라에 충돌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어디에 떨어질지 아직 알 수가 없다고 해요. 왜냐면 이게 이제 궤도 변동성이 너무 커가지고 계산 자체가 좀 어렵다고 합니다. 낙하 한두 시간 전에 라야 알 수 있다고 하네요. 이게 상당히 위협이 되는 포인트입니다. 확률로 따지면 우리나라에 떨어질 확률이 대략 0.03%예요.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일반적인 세상에서의 얘기라면 에이 뭐 그거 충돌 하겠어 그거 뭐 0.03%면 뭐 안 부딪힌다는 얘기지 뭐 그게 부딪히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만약 로또 1등의 당첨 확률이 0.03%라면 어떠시겠습니까? 아마 줄 서서 사실 겁니다. 이건 상당히 위협적인 상황이라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나라 과기정통부와 천문연구원도 텐궁 1호의 위치를 예의주시하며 위치를 추적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낙하 2시간 전에야 떨어지는 위치를 특정할 수가 있다니까 이건 뭐 거의 공포에 떨어야 하는 수준입니다. 4월 1일 오후 4시는 넘어야 어느 정도 낙하 위치가 특정될 것으로 보이네요. 그리고 낙하 예상 시간은 4월 2일 새벽 4시 경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텐궁 1호는 2011년에 중국에서 발사한 우주정거장으로 만 6년 9개월째 우주에서 임무를 수행해온 우주정거장입니다. 하늘의 궁전이라는 뜻답게 중국의 우주과학의 위상을 높여준 위성이죠. 기대 수명은 2년이었다고 해요. 이후에 추가적인 모듈과 도킹을 통해서 우주정거장으로서의 위치를 확립하려고 했죠. 그리고 실제로 미국의 우주정거장인 ISS와도 협업해서 일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좀 확장하려는 계획대로 2012년에는 선저우 9호와 성공적인 도킹을 이뤄냄으로써 중국 우주기술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게 되었죠. 뭐 어찌되었든 기대 수명만큼 할 일은 다 해냈지만 이게 지금 현재 문제에 봉착하게 된 이유가 한 가지 있다고 합니다. 중국이 이제 우주왕복선을 보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원활한 보급이나 관리 유지 보수가 되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현재의 이런 어떤 관리 불능, 컨트롤 불능, 제어 불능의 상태에 빠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현재 텐궁의 위치는 지상고도 182km에 위치해 있다고 해요. 뭐 그 정도면 굉장히 높은 데 있는 거 아니야? 뭐 에베레스트 산을 25개 쌓아 올린 높이 정도쯤에 지금 떠 있는 건데 그게 떨어진다고? 뭐 잘 돌고 있는 게 왜 떨어지겠냐?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인공위성이 지구 위에 떠 있으려면 200km 이상은 고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것보다 낮으면 지구 중력의 영향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속도가 더 빨라야 한다고 해요. 하지만 미량의 공기나마 존재하는 구역이 그 언저리이기 때문에 공기 마찰로 그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감속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거기에 이제 통제 불능 상태라고 하니까 추락은 자명한 사실이 된 거죠. 텐궁 1호의 궤도는 북위 43도, 남위 43도 사이에서 돌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위에 정말 추운 지방, 아래 정말 추운 지방을 제외한 우리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지방에 딱 이렇게 모여 있어요. 그 궤도 라인이 계속 거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궤도 변동성이 커서 어디로 떨어질지 위치를 파악하기도 쉽지 않다고 하네요. 그런데 일면 생각해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인공위성은 대기권에서 타서 없어진다고 우리는 배웠어요. 실제로 그랬고요. 과학 시간에도요. 뭐 공기 마찰 때문에 타서 없어진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들은 다들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궤도로 올라가는 인공위성의 경우가 대다수 1톤 내외, 뭐 더 작은 것들은 뭐 100g짜리도 있다라고 하는데 크기도 그렇게 크지 않았었다라는 거예요. 혹여 이게 잘못돼서 추락을 하더라도 뭐 대기권에서 대부분 다 공기 마찰로 타서 소멸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텐궁의 경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과거 러시아 우주정거장 미르가 추락할 때도 우리나라 상공을 지나 태평양이 떨어졌었는데 우리나라 상공을 15초 만에 통과했다는 기사와 함께 지상 관측 사진도 꽤나 많이 찍혔었습니다. 결론은 태궁 역시 가로 10m 이상 되고 폭 역시 4m 가까이 되기 때문에 잔해가 지상까지 도달할 확률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태궁이 지나가는 궤도에서 보면 지표면의 비율은 바다에 비해 현저히 적어 보입니다. 그 지상,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 그 지역의 비율은 바다에 비해서 굉장히 적어 보여요. 지도상에서 보게 되면 최소 5분의 1 정도, 한 뭐 10분의 1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돼 보입니다. 나머지는 다 바다예요. 지상에 그렇다고 하지만 지상에 떨어지지 말란 법이 없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우리나라에 떨어질 확률이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3600분의 1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장관을 구경할 수 있겠지만 어쩌면 목숨이 위험할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저런 조그만 잔해로 뭐 지구 종말, 뭐 아포칼립스 이딴 게 벌어지겠냐 하겠지만 조금 위험한 게 있다고 합니다. 조금이 아니에요. 굉장히 좀 위험한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바로 이 우주정거장에 쓰인 연료가 굉장히 위험하다고 합니다. 바로 이제 하이드라진이라고 불리는 맹독성 물질인데 연소성이 굉장히 강하고 발암 물질입니다. 뭐 거의 물과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친수성도 되게 좋대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게 살포가 되거나 뿌려지면 인체 내에 흡수되거나 뭐 인체 내로 이제 스며들 가능성이 좀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굉장히 해로운 작용을 하는 물질이에요. 뭐 어차피 이제 떨어지면서 불에 타서 없어질 겁니다. 이게 굉장히 이제 그 발화라고 할까요? 그 발화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잘 불에 타는 성질이라서 없어질 수 있겠지만 타다 남은 것이 지상까지 떨어지지 말란 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좀 위험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태궁 1호가 우리나라에 떨어질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있는 것도 사실이죠. 로또 당첨 확률을 전체적인 어떤 수학적 수치상으로 보면 먼지 같은 수준입니다만은 나에게는 반반이죠. 살 때 어떤 느낌 같습니까? 당첨될 거야 라는 생각하지 이거 안 될 거야 라는 생각한 사람 거의 없잖아요. 그죠? 반반이에요. 거의 뭐 당첨 확률은요. 태궁 1호가 별일 없이 그냥 산화되고 해상에 떨어지면 뭐 그만이겠습니다만은 만약에 만에 하나, 정말 만에 하나 우리 머리 위에 떨어져서 누군가의 생명을 위태롭게 한다면 진짜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어떻게 이거를 처리해야 될지 엄두도 나지 않습니다. 뭐 우리나라에 안 떨어진다고 좋아하고 있을 수도 없죠. 땅에 떨어진다고 확정이 되고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문제가 된다고 하면 1시간 안에 대피할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소 면적상 뭐 10분의 1 정도가 이제 사람 사는 대륙인데 뭐 어쩌라는 건지 중국발 미세먼지도 짜증나 죽겠는데 중국발 우주 쓰레기까지 걱정해야 되는 이 순간이 참 빡치네요. 게다가 중국은 아마도 엄청난 우주쇼가 될 거라며 괜찮아, 좋은 구경할걸? 이러면서 굉장히 태평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우주는 인간이 진출해야 할 성지와도 같은 곳입니다. 중국의 기술력 인정해요. 나사가 우주정거장 ISS에 대한 지원과 활용을 2028년까지로 하는 이 마당에 우주정거장을 운용하는, 실제로 투자하고 계속 운용하는 유일한 나라가 된 중국입니다. 그럼 뭐 제대로 좀 하든가. 지금 뭐 똑바로 하지도 않고 계속 사고나 치고 앉아있고 제어불능이 뭐니 제어불능이 그래요? 짜증나게 진짜. 영화 그래비티에서는 이 중국 우주정거장이 주인공의 생존에 큰 역할을 했지만 현실에서는 누군가의 목숨을 위협할지도 모르는 상황이 되었네요. 부디 내일 이맘때쯤에는 별일 없이 태궁이 지나갈 것이다라는 예측이 딱하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점검 세상 보기의 점검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끝.